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사실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동안 3주간의 꿀같은 저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다시 미국 실리콘밸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천공항에서 실리콘밸리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변에 좀 소음이 많죠. 공항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지금 달려가는 길에 비행기 대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또 요때 또 방송을 또 찍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참 편하죠, 이 모바일 방송국. 자, 그래서 제가 총 6일에 저희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6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3주간 휴가를 갔습니다. 자, 저의 이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하우라고 하긴 힘들고,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가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저는 6일의 휴가를 쓰고 3주간 한국에서 놀았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했냐면, 제가 출국하는 날짜가 7월 30일 날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7월 30일 날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죠. 2023년 7월 30일에 한국 인천공항 도착. 그래가지고 첫 주가 7월 30일, 7월 31일부터 해서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이게 첫 주죠. 이 첫 주 동안 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 회사들은 출근을 안 해도 됩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회사에서 일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한국 온 거예요. 한국 와가지고 8월 첫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가지고 어차피 그냥 미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 갈 때 저는 노트북 하나 딸랑 들고 오면 됩니다. 근데 올 때 중요한 거는 노트북 충전기를 절대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국의 220V에 맞는 돼지코, 그걸 꼭 갖고 와야겠죠. 그렇게 해서 첫 주간 일을 했어요.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좀 피곤했어요. 왜냐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피곤했어요. 피곤했고, 근데 가끔 눈치 없이 뭐 화상회의 하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시차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8월 첫째 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하여튼 나 걔 때문에 새벽 2시에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비매너죠, 비매너. 아니 동료가 좀 외국 가서 좀 이따 오는 거 좀 눈치챘으면, 화상회의 할 거면 급한 거 있으면 그냥 갔다 와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메일로 남겨놓든지. 근데 새벽 2시에 굳이 화상회의를 하겠다고 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쓴뿌리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 후진국에서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인생이 후진국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그 힘들었던 기억,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여유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 내국인들은 나 좀 한국 갔다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 내국인들은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급한 일 있으면 이메일 남겨요. 근데 굳이 화상회의 하면서 사람 귀찮게 하는 애들은 후진국이다. 하여튼 그래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현대 미국 사회엔 인종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문화적인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이 들어서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이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던 그 기억들 때문에 남에게 여유가 1도 없어요. 자기 일이 뭔가 급하면은 남에게 상황을 배려해 주는 게 1도 없다는 거죠.
반면에 미국 내국인들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최고의 부유한 나라에서 자랐고 또 여기 직장이 아주 널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들은 뭐 한국 갔다 온다고 하면은 거의 연락을 안 합니다. 뭐 진짜 급한 일 있으면 이메일 하나 남기는 게 다지 막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미국인 상사분이 있는데 3주 동안 연락을 안 해. 이게 쿨한 겁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후진국 티를 너무 내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니 내가 지금 한국 간 거 아는데 새벽 2시에 막 회의하자 그러면 이거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이런 정신 나간 문화가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 뭐 새벽 2시에도 일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후진국적인 문화입니다. 매우 미국적이지 않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새벽에 그 회의하느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평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 둘째 주부터 제가 요 네모칸 친 것처럼 8일, 9일, 10일 휴가를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주 스윗하죠. 왜냐면 봐봐요. 어차피 8월 5일, 6일은 주말이라서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8월 7일날 월요일날 반짝하고 일 한번 해주고 쭉 8일, 9일, 10일 쭉 놀다가 금요일날 8월 12일에 또 뿅 하고 이번 주에 뭐 별일 없었나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주말을 또 스윗하게 또 보내주고 그다음 다시 8월 14일날 또 뿅 하고 월요일날 또 노트북 키우고 다시 일을 해서 하루 딱 반짝 일해주고 15, 16, 17일 딱 이렇게 휴가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18일날 다시 뿅 하고 노트북 키고 일을 해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놀다가 이제 오늘 20일이라서 다시 미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6일 휴가를 공식적으로 회사 휴가를 쓰고 3주를 놀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미국 회사의 산업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 인더스트리 산업 구조. 직접 공장을 돌려서 무엇인가를 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미국의 이공계는 노트북 딸랑 하나로만 뭔가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던지 아니면 뭔가 설계 도면을 만들든지 아니면 뭔가 특허 아이디어를 만들든지 뭐 이런 아이디어 중심적인 그런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노트북 하나만 딸랑 회사 갈 필요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좀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삶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3주 한국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한국에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미국 밖에서 휴가와 일을 병행하면서 그렇게 놀러 갔다 오는 외국인 출신들이 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국세청에서 뭐라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왜냐면 미국에서 달러로 돈을 벌려면 미국 영토 안에 몇 개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세무사는 아니어가지고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어 보진 않아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그게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 책임질 수는 없지만 님들이 알아보세요. 근데 제가 대충 알기로 3개월 이상 미국의 영토 밖에서 미국 직장 소속인이 일을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속은 뭐 예를 들면 미국 회사 대기업 소속이고 미국 회사 인사과로부터 달러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1년에 한 3개월 이상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면은 그게 약간 뭔가 세법상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좀 까다롭게 뭔가 무슨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번 한국 이렇게 오면 한 3주 정도 있다 가요. 이렇게 휴가 좀 섞어 쓰면서 이렇게 해서 저도 한 이렇게 올해는 아마 한국에 이런 식으로 한 3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주씩 3번이니까 한 9주죠. 9주면은 이제 2달 조금 넘게 요렇게 한국에 좀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요번 한국 방문이 올해 2번째예요. 그리고 겨울에 또 겨울 휴가를 한번 크리스마스쯤에 그 전에쯤에 또 한국에 한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많이 미국 직장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아요. 미국의 이렇게 인더스트리가 이게 가능한 게 공장 중심적인, 즉 제조 중심적인 이공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이디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표예요. 비행기표가 좀 비쌉니까? 비행기표 얼마죠? 한 명당 아무리 뭐 이코노미로 싸게 끊어도 한 200만원 나오잖아요. 그죠? 200만원씩 1년에 이렇게 하면 3번 휴가 갔다고 해봐요. 한국에. 그러면 얼마 들어요? 600만원이죠. 근데 지금 나 혼자 왔다면 600만원이겠지만 봐봐, 결혼한 사람은 봐봐요. 더블이죠. 1200만원. 자식이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이게 뭐 굉장히 스윗해 보이지만 또 돈 나가는 거 생각하면 꼭 스윗하지는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 출신 그런 미국 직장인들 혹은 아시아 이민자들 혹은 뭐 유럽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휴가를 자기네 나라 본토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도 만나고 외국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공계의 인더스트리 문화가 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6일 휴가를 내고 3주간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이런 식으로 3번 요 정도 할 것 같아요. 비행기표 되게 많이 들겠죠. 비행값이. 그쵸? 근데 사실 한국 직장 대비 미국 직장이 연봉이 세기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